실패했을 때 일어나는 법이고, 사실은 저는 성공했다고 사람 생각해서 찾아왔지만 원래는 실패 전문가예요. 네, 실패 정말 잘해요. 지금도 여전히 실패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실패했다는 얘기는 뭔가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실패는 나쁜 건 아니에요. 사업을 했을 때 다시 일어나는 방법으로 내가 썼던 방법을 설명해 줄게요. 실패는 사실은 성장하게 만들어요. 지나고 나서 그건 알거든요. 성장하게 만들고, 변명하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고, 혼자 걷고, 혼자 설 수 있도록 도우며 살아남게 만드는 게 실패예요. 사실 실패의 순기능이 더 많아요. 근데 실패를 막상 하게 되면 너무 아프잖아요. 재산이 다 나가고 가족이 분해될 수 있는 거 엄청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이 실패를 하면 운이 안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성공을 하면 운이 좋았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래서 실패는 이게 성공하는 거는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실패도 상대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요. 실패했을 때 내 안에서 정말 혁명적인 일이 발생을 해요. 이걸 내가 이겨내고 견뎌나갈 수 있는가 없는가가 그때 실패했을 때 나와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의 완성체가 결국 실패를 통해서 완성이 돼 나가거든요. 성공만 계속한 사람들은 내가 겁나는 게 이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사업을 해서 계속 성공을 하면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어느 날 나이 들어서 실패하면 도저히 일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젊었을 때 하는 실패는 정말 보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다행히 그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운 좋게. 40대, 45세까지도 7, 8번은 계속 실패한 거예요. 뭘 해도 안 되더라고요. 이만큼 됐다가 또 실패하고 이만큼 됐다가 또 실패하고 또 주장하고 또 이걸 계속 반복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되돌아서 생각해보면 그때 배웠던 그 다양한 것에 대한 실패가 지금 이 성공을 계속 성공할 수 있도록 막아주는 유일한 공부예요. 나는 선생님이 없었고 동기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패를 온몸으로 그냥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디 가서 물을 때조차가 없었어. 누가 세금 보하는 걸 가르쳐주고 누가 동업하는 걸 가르쳐주고 누가 뭐 사업을 가르쳐주냐고요. 아무도 가르쳐줄 때고 물을 때도 없었고 방향성은 전혀 잡을 수 없었단 말이에요. 노자가 무슨 사업을 가르쳐줘? 거기에 다 이쁜 소리만 써있지. 그래서 실패라는 거는 사실 실패를 제대로 하면 여러분들한테 엄청 도움이 됩니다. 실패가 너무 쓰리기 때문에 이 실패를 하게 되면 이거를 벗어나갈 때 문제가 이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입니다. 이 생각을 바꾸는 게 여기서 답일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게 운동이에요. 내 현상에서 실패했으면 내 몸과 마음이 다 처져버린다고. 그런데 다시 운동할 마음이 들면 사업을 또 할 수 있는 배짱이 생겨나요. 그래서 저는 팔굽혀펴기를 100개 할 수 있는 체력이면 다시 망해도 또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팔굽혀펴기 100개 할 수 있어 지금? 얍삽하게. 얍삽하게 해봐.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100개 하는 거 얍삽하게도 쉬운 거 아니에요. 정말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들 저 100개를 맞추면 밥도 열심히 해요. 그래서 다음 수업에는 남자들은 팔굽혀펴기를 100개 하는 사람만 불러오고 시간 제한, 얍삽하게 하는 사람이 시간 제한, 얍삽하게 하는 사람이 기준으로 합니다. 정식으로 하지 마세요. 감부터 싹 풀어져. 저 남편은 사업 망해도 다시 할 거야. 나는 사업의 실패해도 그 사람의 어깨가 단단하고 가슴이 펴져 있으면 그리고 버틸 수만 있으면 다시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실패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밖에 나가서 걷는 일이었어요. 계속 걸어서 다리에 힘이 생기면 그리고 이 가슴 운동을 하면 갑바가 커져요. 남자의 자존감은 갑바에서 여자만 갑바 아니에요. 남자도 갑바예요.
가슴이 단단하고 이제 저렇게 팔굽혀펴기 100개 할 정도 체력이면 다시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신적으로 상처를 받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위축이 됐을 때는 운동이 최고예요. 이거 굉장히 단순한 방식이지만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바꾸는 거는 운동을 통해서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건강하면 또 다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래도 막 운동하시던 분들이니까 저렇게 하지. 저거 남자가 100개 한다는 거. 주변 자기 남편을 100개 하는 사람 있어요?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반드시 실패하고 나면 아 그때 거친 운동을 하고 했지. 이걸 기억하시면 길은 언제든지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경험을 그거 실패를 담지 않고 이거를 공부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얻는 가치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큰 가치를 그대로 적용시켜서 다시 성공시키면 돼요. 사업에서 성공하는 건 생각보다 되게 간단해요. 아무리 망해도 한 번만 성공하면 돼. 내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망해도 딱 한 번 성공하는 거로 그걸 작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업의 성공은 성공할 때까지 할 뿐이에요. 대신 한 번 성공하려면 그걸 실패를 막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했던 실패가 전부 다 경험이 돼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내가 몇 번째인가 실패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한 번 그러고 나서 부동산 하는 내가 내가 좀 따르던 아주머니 한 분 계셨었는데 부동산 브로커인데 이분이 한 날 그러더라고요. 나를 안타까워하면서 같은 실수를 2번 반복하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그게 되게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지금도 내가 실패했을 때 2말이 기억이 나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겨우 여기까지 온 거예요. 40세까지는 실패하라고 권합니다. 40까지는 실패 마음껏 실패도 괜찮아요. 거기에 40까지 실패한 경험이 농축이 돼서 사업을 시작하면 정말 완벽한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42세에 내가 완성이 안 됐다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겁먹을 필요도 없어요. 저도 45세에 다시 시작했어요. 사업해보면 알잖아요. 이게 돈이 될까? 이거 왜 맨날 나는 돈이 모자라고 얘기하고 언제 끝나는 얘기가 그렇지? 이런 걱정하면서도 사업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아까 내가 그래프를 얘기했지 그래프가 천천히 가다가 올라가는 사업이 거기까지만 견디고 이 사람의 물건에 이 사람의 과거가 이 현재와 미래가 전부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건강하고 몸이라는 것이 이 사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나이 든 사람이 자꾸 뭐 몸이 최고에 건강이 최고에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나이 들면 공감하지 나이 들기 전까지는 공감 안 하거든요. 근데 지금 내 제자들 중에서 30대 술 많이 먹고 하는 사람들은 40대만 돼도 고생하지 못해요. 엄청 힘들어한다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사람의 내 몸을 다스리는 것이 사업의 하나의 큰 도구니까 젊었을 때부터 절대 조심하고 주의하시다. 그래서 팔굽혀펴기를 100개 할 수 있는 체력과 뷔페집에 갔는데 자제력을 가지면 다시 다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뷔페집 가면 막 머리 돌리잖아요. 뭘 먼저 먹어야지 내가 최대한 이익을 뽑을 거예요. 저는 요새 뷔페집 가서 그렇게까지 안 먹어요. 그거 하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비행기 타고 가는데 음식 안 먹고 갈 수 있어요? 굳이 찾아서 다 먹어야 돼요. 포도주 뭐 빨간 거 드릴까요? 뭐 하얀 거 드릴까요? 둘 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때가 와서 음식에 대한 자제력이 생기면 그 2가지만 있으면 성공 다시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다 찾아온 제자들이에요. 여기에 자기 있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 자기들끼리 한번 만들어 볼래요? 네.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 엄청 빼고 결론? 실패하면 운동하고 내가 책 하나 추천할게요. 내가 항상 추천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 남복고라는 일본 사람이 쓴 절제의 성공이라는 책. 사실은 이게 점성술 책이에요. 점에 대해서 자기가 이게 성명학자인데, 그러니까 점 치는 사람인데 일본 학자 중에 자기가 점괘를 하다 보니까 안 맞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안 맞는 사람들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음식하고 연관이 있다는 이론. 이 이론이 맞고 틀리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이야기를 보면 사람이 음식을 대하는 태도가 이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내가 공감을 받은 거예요. 음식이라는 건 다른 생명체잖아요. 다른 생명을 대하는 태도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운명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내가 절제를 하고 음식을 폭식을 하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먹고 가능하면 과식이나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는 이런 태도들이 나를 다른 사람으로 만듭니다. 올바른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이게 다 몸하고 사실 연관되어 있는 건데, 이렇게 하면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데, 그 책에 그거를 예문으로 많이 써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책 읽으면은 잘 읽은 사람은 읽기만 해도 한 2kg 빠져. 잠시 동안. 그리고 읽기로 다시 찌면 또 한 번 읽어보세요. 근데 거기 삶의 철학이 제법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읽어볼 만해요.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죠. 나는 정말 사장할 수 있는 사람이다. 네. 나는 어떤 사장인가 한번 비교해보죠. 실패한 사람들의 사장들의 공통성이 대부분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안에 이런 버릇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비교해보자. 내가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 쉽게 양보하고 혼내지 못하고 지나치게 염려하고 이런 사람들은 사장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근데 이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대부분 다 있단 말이에요. 일반 직장인들은 사장님 하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지망하면서 그렇지만 나는 여러분들의 마음 너무나 잘 알아요. 길에서 저 만나면 가끔 막 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막 울어. 찾자고자 막 울어. 근데 지금 큰 성명도 안 했고 그냥 우는데 내가 왜 우는지 알죠? 얼마나 힘들냐. 얼마나 힘들냐. 그 힘든 걸 알아주는 사람이 어디서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사장 노릇하면서 혼자 울거나 혼자 울고 싶은 점 정말 많았을 거라고 봐요. 네. 우리들끼리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안에. 이게 일반 직장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안고 있고 이 고민을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끼리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이게 외부에 나가면 되게 인정물이 없거나 비열한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사장은 자기 회사에 못이 하나 떨어져 있으면 그걸 주워요. 그리고 고민해요. 이 나사가 어디서 빠졌지? 이거 어디서 반품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부사장만 돼도 가득 차고 지나요. 이게 회사의 모습이에요, 원래. 사장이란 자리와 직책이 하나만 다른 일반 직장인의 직책은 정말 천지차이에요. 우리는 이걸 경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매번 매시간. 그래서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근데 실제로 저는 첫 번째 저걸 보면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 되려면 결국 누구에게나 못된 사람이 돼요.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 되려는 아버지 같은 사람이 있어요. 밖에 나가서 되게 호의인 사람들. 누가 가장 피해자인 줄 알아요? 그 사람의 가족이에요. 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누구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면 그 회사가 뭉그러지거나 그 가까운 사람들이 그 피해를 다 당해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 될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도, 내 보기엔 예수님도 반은 미워했어.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했는데 우리가 뭘 예수님도 아닌데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저 욕심을 버려야 돼요. 사장이 첫 번째 요인 중에 하나. 두 번째는 거절 못하는 거. 뭐 부탁만 하면 들어줘야 되는 사람 있죠. 근데 거절을 명확하게 잘하면 서로 좋아요. 축배축배하지 않고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명확하게 하고 친구들이 돈 빌려달라는 거 거절 잘 해야 돼요. 그거 핑계 댈 거 없어요. 그리고 쉽게 양보하는 거. 사업에서 절대 저런 거 안 됩니다. 양보 안 됩니다. 양보를 안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어깨 안에 내 직원과 내 가족의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설날 뭐 추석 이렇게 모였어. 그러면 애들 막 사촌들 모여서 모여있잖아요. 부모는 지 새끼가 떡국 먹는지 고기 먹는지 보여. 사촌이 먹는 건 아니에요. 자기 사촌 조카들이 먹는지 안 먹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냉정한 현실의 세계예요. 그런데 내가 사장 노릇을 잘못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내 가족과 내 직원을 누가 지켜줄까? 아무도 안 지켜준다. 사장 자리에 있다, 경영자 자리에 있다는 사람은 100% 저걸 지켜줘요. 직원들 혼내는 거 의젓하게 잘해야 됩니다. 혼내고 난 다음에 길게 얘기하면 안 돼요. 혼내고 나면 단호하게 딱 얘기하고 그 의미가 전달이 딱 됐으면 끝나야지. 미안하니까. 불불 불러서 딴 얘기하고 웃겨서 내보내잖아.
내용 전달 안 돼요. 결국 사장이 우스운 사람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나는 굉장히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안 돼? 우리 아버님이 평생 노동자로 정말 성실하게 사신 분이에요. 저희 아버님은 약간 극단적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이 저를 데리고 놀았던 기억이, 쫓아나갔더니 양동이에 바구니를 들고, 그래서 웅덩이 하나를 막아놓고 거기 물을 다 푸고 다 푸니까 그 안에 미꾸라지가 붕하고 잠겨 있더라고. 그거 걷어왔던 게 내가 유일하게 아버지하고 놀았다는 거예요. 그럼 아버님이 나중에 뭐 하셨냐? 평일에는 직장 다니시고 주말에는 남의 집 공사 떨어진 거 이런 거 하러 다니시다. 그걸 평생 하셨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 은퇴할 때 돈 만불이 없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놀았어요. 미국에 이민 와서도 몸을 학대하다시피 했어요. 100일인가 1년을 의자에 땅을 붙이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일을 하셔서 고생을 하셔갖고 가족을 불러드리고 평생을 노동으로 끝냅니다. 자, 뭐가 문제예요, 지금? 열심히 살면 부자 된다고 하는데 왜 열심히 사는데 부자가 안 됐지? 혹시 열심히 사는데 부자가 안 된 사람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열심히 한 것 때문에. 이거를 설명해 볼게요. 열심히 하는 거는 성공의 4개 중에 하나예요. 이건 당연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를 보면은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성공 못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열심히 하는데 완벽하게 해야 돼요. 뭘 하려면 되게 완벽하게 해야 돼요. 저는 저희 직원들 중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열심히 사고 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자기 일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원하는 방향이 아니에요. 그리고 완벽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고 나면 누가 다 수습하러 다녀야 되는 일이 발생해요. 그래서 열심은 방향성과 정확성이 가졌을 때 효과가 있는데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인생 전체에 있어서 내가 일을 열심히 하면 나는 부자가 되겠다 생각하는데 이거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내 팔 중에 하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해야 돼요. 이 자체가 체계적으로 돼요. 왜냐하면 열심히 하고 완벽하게 하는 건 너무 많은 힘이 들어가요. 근데 체계적으로 하기 시작하는 순간 노동력이 좀 상쇄돼요. 이제 이게 선명해지는 거예요. 방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성공이라는 거는 열심히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완벽하고 체계적으로 변명하고 해야지 지속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성격 자체가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일론 머스크도 그랬더라고요. 일론 머스크 어제 취직하러 네스케이프가 취직하러 갔는데 그 이력서를 들고 그 회사의 현관에서 도저히 부끄러워서 이걸 내지를 못하고 돌아섰대요. 그래서 나는 직장에 취직할 수가 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 할 수 없이 창업을 했다고요. 그 사람도 그랬더라고요. 근데 저도 내가 가게를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캐시대에 서는 거였어요. 아줌마들이 와갖고 뭐 50불 사면 하나 뭐 안 줘요? 그러면 나는 공항 상태. 어떻게 은퇴해야 되는데. 그리고 너무 그런 게 부끄러워서 일을 못했었어요. 사람 만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가게 안에 내 역할도 마땅히 없었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건 광고, 홍보, 뭐 물건 진열 이런 걸 해서 매출을 올려서 가끔 고기를 썰 일이 있었어요. 불고기. 우리 일하는 애도 그렇고 우리 아버님도 그렇고 정말 성실이라는 거예요. 그걸 한 박스 썰려면 보통 3시간이 걸리는데 끊임없이 썰어요. 아무 잡념 없이. 저는 지금도 내가 농담으로 얘기하는데 나는 반복단 일을 하는 걸 엄청 싫어하고 엄청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만약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옛날에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잡혔을 때 나한테 고문을 할 때 내가 손톱을 쑤시는 고문을 참아도 뜨개질 시키면 난 다 이렇게 반복해야 되잖아. 두 번만 이렇게 해도 막 여기서 막 이 고기를 3시간을 썼니 내가 이걸 왜 하겠지?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걸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3분의 1을 내가 줄인 방법이 있어요. 쓰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 손을 2개 쓴 거예요. 썰 때. 저는 이거를 누르고 한 손으로 하면서 그래서 고기가 나오면 썰어져 나오면 이렇게 잡은 거예요. 다음 거 나오면 이렇게 잡고 그럼 썰 때마다 이렇게 잡으면서 이렇게 놓으면 되잖아. 이거를 팍 썰어놓은 걸 부서지기도 하고 개려면 시간이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걸려요. 그런데 내가 그 일에 투입되기 전까지는 우리 직원이고 우리 아버님이고 이거를 10년 한 거예요. 내가 들어가서 그걸 하고 있는 나는 딱 미치겠는 거지. 빨리 끝내고 갔으면 좋겠는데 이걸 내가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까 그게 3분의 1로 줄어들어요. 내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직원이나 우리 아버님이 다 알죠. 그렇게 하면. 일을 하는 요령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일을 하는 방식이 바뀌잖아요. 이게 바뀌는 게 체화돼요. 내가 부지런하면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부지런하면 그냥
열심히 할 생각만 하죠. 현명하게 하려고 그러고 완벽하게 하려고 체계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그 다음은 그렇게 체계적으로 돼요. 그 다음부터는 여기에 냉장고에 고기를 온도가 이렇게 깡깡 얼은 거를 냉동고에서 꺼내오니까 이게 얼마큼 녹아야 될까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나 거기 직원은 애들은 밖에다 이렇게 꺼내놓고 몇 시간 있다 와서 됐나 안 됐나를 확인한다고. 계산해보니까 냉장고 꺼내서 마이크로오븐에 놓고 2분 30초 정도 돌리고 하면 딱 적당한 온도가 되더라고요. 몇 개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힘을 한 손만 들이고도 이게 썩어지거든요. 그래서 결국 교일이라는 거는, 일의 완성이라는 거는 이걸 열심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하지 않음으로 성공해요. 열심히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열심히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TV 어디에 나오는지 아세요? 서민갑부예요. 평생 고생한 사람들. 평생 자기가 다 확인하고 다 새벽부터 일해서 저녁까지 번지할 때까지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그래서 제일 큰 전문가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열심에 완벽과 현명과 체계적이 들어가면 이거는 기업으로 푸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을 이렇게 따라 시키면 되죠. 불고기를 그렇게 싸니까 3분의 1을 줄여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고. 그럼 걔가 다른 일을 할 수 있잖아요. 효율이 생기잖아요. 딴 국리를 할 수 있고. 그래서 내일에서 열심히 하는 거는 부족해요. 이 열심을 정말 다른 방법으로 열심히 할 수 있는 게 찾아봐요. 내가 스시 만드는 걸 만약에 열심히 했더라면 지금도 스시 만들면 있겠지. 잘한다고. 시간 낭만, 50개 만들어. 이런 소리. 그런데 지금 내가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시간당 몇 개 만드는 줄 알아요? 시간당 한 20만 개를 만들고 있어요. 현재 우리 회사 보면. 그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역설적인 얘기를 지금 또 열심히 안 하면 안 돼. 열심히 하는데 이 일에 완벽함과 현명함과 체계적인 같이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결국 몸이 다치고 늙어서 고생하게 돼요. 열심히 일하지 마.